그것을 알려준다 시작한 이후로 정말 많은 면접 노하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늘 내가 추가로 알려줄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까요? 혹시 면접을 준비하는데 지원자들이 보통 이거 하나만큼 공통적으로 꼭 준비한다라고 생각드는 거 한 가지만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꼭 준비한다. 네, 꼭 준비한다. 꼭 준비한다. 의상? 지원 동기 뭐 이런 지원 멘트. 동기. 예, 맞습니다. 네. 지원 동기도 맞고 의상도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영역. 이게 오늘 할 주제인데요. 오늘 할 주제는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1분 자기소개. 네, 이제 면접의 시작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되지? 물론 이제 시키는 기업과 안 시키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만약에 시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 네. 자기소개를 왜 그럼 이게 취준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근데 왜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 아까 지원 동기나 이런 예. 것들 혹은 뭐 최근에 가장 도전했던 경험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들은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해서 대부분의 면접 지원자들이 스크립트 같은 걸 짜요. 네. 근데 1분 자기소개는 형식이라든지 내용의 그 구성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취준생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굉장히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예.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느끼는 거.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1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된다라는 강박도 있고 또 그래서 뭔가 임팩트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가 좀 좋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임팩트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임팩트부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실제 이게 뭐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모 항공사에서 네. 1분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어떤 지원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비행. 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착륙해도 되겠습니까? 참. 어. 예. 네, 그랬더니만 아니요 나가세요 해가지고 나갔다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아.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이런 저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임팩트를 바라다가 이렇게 막 일어나서 율동을 한다든지 랩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난해해지겠죠. 네. 네, 장소, 때와 장소는 가려야 된다. 그래서 임팩트만 바라보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좋은 자기소개, 핵심이 있는가? 사실 공통적으로 좋은 자기소개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취준생들이 따라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나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정답이 있는 좋은 자기소개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은 존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어떻게 하면 공통적으로 형식이 좋은 자기소개가 있는가가 중심이 아니라 나에 대한 부분들 중에 어떤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에 대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소개할 때 뭐 이제 너무 튀려고 하면은 튕겨져 나간다. 예. 비행하다 보면 이제 그냥 나가세요 이거 되는 건데 자기에게 나에게 좋은 자기소개. 네,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나한테 좋은 자기소개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자기소개를 왜 하는지, 1분 자기소개를 왜 시키는지에 대한 이해, 그 목적부터 좀 아는 게 좋아요. 예.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를 면접관이 왜 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냥 알고 싶으니까. 알고 지원자 처음 싶으니까. 봤으니까 처음 처음 봤으니까. 느낌을 이제 본인이 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뭔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두 분 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예. 하지만 사실상 그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법인 거고 그렇죠? 수단인 거고 예. 거기에서의 목적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면접관은 그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읽지 않았다가 목적입니다. 사실은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히 공채 같은 경우 수시 채용이야 미리 읽어왔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를 안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공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면접자에 대해서 이력 신상 조회라든지 아니면 정보 조회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읽을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한 7, 80%의 확률로는 1분 자기소개를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면접관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임팩트 있는 거 아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거기서 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1분 자기소개는 중요하지 않다가 많습니다. 예. 그 시간 동안에 이력서에 이런 친구구나, 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친구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저희한테는 중요하죠. 왜냐? 면접관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도 만약에 면접관이 고개를 숙이고 나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이 서류를 중심으로 나에게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 안 좋은 부분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점이 좋다 그러면 학점이 왜 이렇게 좋아요보다 학점이 너무 안 좋으면 거기에 꽂혀서 학점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라는 면접 질문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은 임팩트를 바라고 아니면 엄청나게 대단한 시작점을 바라는 게 아니라 면접관으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읽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게끔 하는 면접. 그리고 그 면접관에 내가 하고 싶은 대화와 내용의 주제에 입각해서 그거를 정확히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1분 자기소개가 가장 좋은 자기소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 좀 자기소개에 실패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하고 싶은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짜 맹목적으로 이게 대단하다, 이게 자랑하고 싶다라는 그 부분만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 면접을 보는데 너무 합격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자랑해야 될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우수상을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제품으로 프로토타입 모델까지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네. 그게 자기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고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창업 경험을 해본 지원자 이건입니다. 프로토타입 상업경진대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 면접관이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창업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왜 취업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대단한데 만약에 취업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들어왔더라도 언젠가는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또 우려사항이 생깁니다. 우리 취준생들한테 바라보는 면접관의 가장 큰 부분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을 뽑고 잘난 사람을 뽑기보다는 우리 회사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일수록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 25살 이렇게 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55세 정년까지 30년 이상을 함께할 사람을 뽑는 거죠. 그 30년 이상 함께 한다면은 지금 현재 기업이 바라보는 방향성과 우리 조직 내에서 같이 융화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먼저 체크하려고 할 텐데 능력 단위로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능력에 대한 점검, 경험 단위로 얘기하면 경험에 대한 점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역량을 어떻게 어필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더 근본적인 걸 어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무엇이 네.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형식을 띠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보다는 무엇을 일단 얘기할지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이라는 거는 사실 제한된 시간 안에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면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면을 자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네. 이 면접이라는 상황엔 제한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연관성입니다. 네. 일단은 제한된 시간 안에 면접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에 대해서 확신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이라는 거는 나의 모든 부분, 15분 만에 나의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나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특정한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는 것, 그 중에서도 어떠한 것을 보여줘야 될까? 아무래도 연관성을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한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네. 이 두 번째 연관성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와닿는 이야기를 하겠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삼성전자를 지원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사 능력을 1분 자기소개에서 자랑을 한다든지 이력서에서 썼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면접관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로 이 친구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단 한국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좀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어필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자랑할지 무엇을 자랑할지 그리고 어떤 연관성을 띨지는 면접관에 입각해서 설명을 할 준비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면접관의 입장에서 무엇이 와닿는지를 고민해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오늘의 주제인 자기소개와 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면접이라는 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 제한 안에 연관성이 높은 대화 주제를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1분 자기소개일 수밖에 없겠죠. 예. 왜 면접관에 들어가자 중간에 갑자기 자기소개해보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에서 확정되어 있는 나의 어떠한 특정한 연관성이 높은 부분 그리고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 확정됐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그 컨셉을 나아갈 수 있게끔 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면접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1분 자기소개의 핵심입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들게 만들고 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며 대화에 있어서 이 질문이 나오게끔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예. 그러한 1분 자기소개가 가장 좋은 자기소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 타이밍에서 음. 우리 이정선 아나운서가 가장 최근에 또 깜짝이야. 회사를 들어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어떤 자기소개를 했는지 네. 들어보고 이게 원하시는 그런 답변인지도 한번 체크를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면접 자리가 혹시 어떠신가요? 어떤 면접 자리라고 생각하고선 들어볼까요? 이게 저희가 여기 이제 들어올 때 자기소개를 하진 않았어요. 아. 네, 뭐 항상 준비되어 있긴 한데 네. 지금 어떤 지금 뭐 아, 상황 준비된 중인가요? 남자. 예.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투데이 잡스 아나운서로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1분 자기소개를 네. 한다. 스웨잡스 아나운서로 들어오겠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의 삼박자를 갖춘 지원자 이정섭입니다. 저는 먼저 좋아합니다. 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MC는 제 생활인데요. 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저는 대화를 주동하고 소개팅처럼 어색한 자리에서도 대화를 주도합니다. 잘합니다. 말로 전달을 잘합니다. 네, 학창 시절에는 학부 시절 발표 수업에서 만점을 받을 만큼 말을 잘하는 학생이었고요. 또 학생 홍보대사로서 그리고 지역사에서 아나운서를 하면서 말하는 역량을 꾸준히 키웠습니다. 되겠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과 전달력 있는 목소리로 네,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의 사랑받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노하우를 대방출한 것 같은데요. 예, 아, 갑자기 아주 거의 모범 답안을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요? 네, 정말로 저는 좋았고 일단은 뭐 발음, 억양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아나운서 분이니까 너무너무 멋있죠. 네. 아유, 힘들었습니다. 얼굴이 지금 빨개졌어요. 이게 면접에서 면접관만 몇 분 계신데 시청자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한 거라서 네. 아 그래도 굉장히 시청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걸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잘했죠. 하지만 저는 멘토 입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강사 입장에서 안 좋은 부분만 지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포인트 세 가지를 잡은 거를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와 전달력 그리고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잡으셨죠.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분을 잡았을 때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이 투데이 잡스의 아나운서로 앉아 있는 것이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대화를 유도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예. 하시는 것이 맞았겠죠. 예. 이게 나의 모든 정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온 패널과 함께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인데 예. 네.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채용하는 채용 담당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런 친구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부분만을 일단 1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은 1분 자기소개에서 아주 안 좋은 예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자랑 이 핵심인 거죠. 예. 1분 자기소개의 핵심은 대화를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볼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면접 자리에서 중점 사항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 시작점으로서 어떻게 어필할지. 그래서 여기서 대화를 주도하면서 동시에 소외된 부분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예.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예. 더 와닿는 1분 자기소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
어떻게 그렇군요.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의 능력을 좀 어필한 자기소개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능력이 자랑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얻어 걸리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 대화라는 거는 화자를 생각해야 되지 나를 시작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 소개팅을 가서 그냥 내가 연애를 잘한다라는 게 중요할까요? 그 중요하지 사람 않죠. 중요하지 않죠. 그 예. 사람한테 그러네요. 잘 맞는다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예요. 음. 근데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야. 연애를 200번 해봤기 때문에 너한테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어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거부감부터 들겠죠. 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험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면접관이 나를 바라볼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거 들을 때는 우리 이건 쌤은 연애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항상 실패 실패를 통해서 또 이제 경험을 쌓고 성공을 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소개라는 게 어떤 대화의 핵심, 포문을 열게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좀 더 예시, 구체적인 이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뭐 항상 은행 출신이라서 은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려하실까봐 아, 공기업 사무행정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네. 가장 많이 좀 지원하고 있죠. 네. 네, 이제 사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를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안 좋은 예시부터 들면은 행정직으로서 중요한 역량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혹은 이제 그런 OA 활용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소개에서도 많이 쓰고 예. 면접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 어쨌든 간에 가점 요소로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따고 엑셀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해놓고 그리고 이력서에다 써놓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자기소개에서 능력 단위를 어필하게 되면 검증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언급해도 되냐? 저는 굉장히 시간 낭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능력 바탕으로 나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1분 자기소개다. 그러면 1분 자기소개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그 사무행정에서는 좋냐라고 한다면은 예.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그 직무를 뽑는다고 한다면 면접관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생각을 할지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내가 보여지지 않는 면이 대화에서 많이 드러나게끔 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토익 990점 만점짜리 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력서에서 내 영어 어학 능력은 갖춰져 있지만 네. 만약에 어학 점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직무가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예. 라고 한다면은 어학 점수를 이력서에 안 써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어학 점수를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공기업 사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대고객을 상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업무를 임할지, 그리고 우리 내부 고객,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직원들이랑 함께 어떻게 팀워크와 시너지를 발휘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후배를 뽑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입각해서 조금 더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경험적인 중심이 아니라 생각적인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1분 자기소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 첫 번째 스텝은 일단 면접관이 궁금할 그 무엇을 찾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엇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어떻게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무엇을 확정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면접관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키워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건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작게는 10대부터 많게는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공감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땡땡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무난한 형식의 1분 자기소개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면접관이 공감 능력을 느낄까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공감 능력이라면 가장 중요한 이 무엇을은 면접관이 그 공감 능력을 실제 그 자리에서 느끼게 만드는 거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건입니다. 면접관님, 아까 저를 위해서 1분 자기소개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얼굴도 좀 빨개지시고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끝나시고 나서 허브티 한 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긴장 좀 완화되고 그 다음 방송 가시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저는 저의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사람이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고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기업, 땡땡 공기업에서 사무행정으로 있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고객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 전자보다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 보이겠죠. 예. 그래서 무엇을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1분 자기소개를 좀 포장할지보다는 내가 만든 키워드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시작점으로 잡을 그 부분이 면접관이 정말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형식에 제한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들리게 할지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면접관이 어떤 것을 판단할지 그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더 이제 형식적인 것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자기소개라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했을 때 1분 자기소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1분 자기소개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면접장에 갔을 때 실제로 자기소개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30초 자기소개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 준비해 오셨죠? 그거 말고 이 자리에서 바로 좀 해보세요. 맞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워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이 면접 자리에서 가장 어필하고 싶은 키워드나 내용이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은지에 집중하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30초 자기소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1분 자기소개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경험이라든지 경력사항은 과감히 생략해버리시는 것이 30초 자기소개를 빨리 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예.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역량이나 키워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예시를 든 게 저는 공감 능력을 얘기했고 아나운서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뭐 이야기를 잘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럼 그 키워드를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타이를 메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타이 색깔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면접관님 지금 타이 색깔이 다 다양한데 이런 타이 색깔이 다양한 이유는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성 중에 한 가지가 이야기를 잘한다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들, 예. 임기응변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예. 내용이 대화의 그런 방법이나 시작점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노력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인위적으로 달달 외운 그런 자기소개는 좀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알아본 것 같고 이 밖에도 면접에서 좀 공통 질문으로 나오는 그런 질문 있을까요? 일단은 시작점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끝점을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 할 말입니다. 그쵸? 마지막 할 말 이것도 중요한가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마지막 할 말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한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와중에 면접이 다 끝나서 평가를 하는 면접관들은 거의 없겠죠. 예. 면접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친구구나 이런 친구구나. 물론 1대 다 면접. 그래서 지원자가 한 명이고 면접관이 다양할 때는 다 들어보고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이런 마지막 할 말이 좀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요즘 면접 트렌드 자체는 다대다 면접이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좀 소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막 3대3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들은 다음에 평가하면은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늦어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금씩 평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분 마지막 할 말 같은 경우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오해가 이 마지막 할 말로 뒤집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뒤집기 작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예.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너무 망쳐서 이거를 좀 전환하고 싶다는 욕심이 네.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망쳤더라도 실제로 면접이 망쳐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을 시키는 경우는 대부분 면접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가요 예.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마무리를 위해서 어떤 팁 정리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어, 정리해 주시죠. 제가 팁
딱 뭐 여러분이 미리 얘기해 드리는데 자기소개서 혹은 자기소개 혹은 면접 이런 거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초보자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키워드 딱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예. 번째는 실수 만회, 두 번째는 밸런스, 그리고 마지막은 깔끔한 마무리.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실수 만회입니다. 분명히 면접을 보다 보면 앞서서 물어봤던 것들 중에 긴장이 너무 해서 생각이 안 났던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걸. 예. 그럼 마지막 할 말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입니다. 앞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해보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깔끔하게 이 면접에 후회를 남기지 않게 끝내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마무리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없고 저런 것들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질문이 들어왔는데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만회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인 밸런스를 생각해보자. 이 밸런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할 텐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면접이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여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면접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역량적인 부분은 체크하거나 점검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반대로 역량을 너무 자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지원했고 여기서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접에서는 역량과 인성적인 부분이 밸런스가 갖춰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진 면접을 봤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면접에서 역량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했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할 말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 혹은 내가 막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너무 집중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 직무에 임할지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면접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깔끔한 마무리인데요. 이것도 저것도 다 했다. 밸런스도 좋았고 질문에 후회도 없어요. 지금 네. 집에 가면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고 한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깔끔한 마무리. 15초 이내로 자기소개를 마지막 할 말을 끝내라. 그리고 이 예. 깔끔한 마무리는 엄청나게 주구장창 포부를 밝히는 것보다는 중단기적으로 바로 입사하자마자 어떤 자세로 임하는 신입이 될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면접관으로 하여금 마무리를 좋게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면접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어떤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면접 자리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자세, 앞서 말한 책임감이나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그리고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신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깔끔하게 끝내세요.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할 말에서 이건 제발 하지 말자 하는 부분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구구절절해지지 말자. 아, 예. 네. 일단은 앞서 제가 깔끔하게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면접관은 지금 이 면접 자리를 끝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끝내고 싶은 사람한테 계속 붙잡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이제 집에 언제 갈까요라고 소개팅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 저쪽 하면서 자기 얘기를 또 시작을 해봐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 특히나 면접관은 보고를 받는 사람일까요? 보고를 하는 사람일까요? 하는 사람. 보고를 받는 사람이죠. 예. 면접관은 아, 네. 면접관. 면접관은 보고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보고를 받는다면 어떤 보고를 좋아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깔끔하고 명확하며 네. 간결한 보고를 예.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역량 자랑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역량 자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전문성이라든지 다양한 스킬이라든지 경험을 어필하려고 또 욕심을 부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보다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것보다는 진짜 뽑고 싶은 후배라고 한다면 어떤 진정성을 가진 지원자인지를 보는 게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 울지 마세요. 이 자리가 사실은 세 번째 면접 자리입니다. 꼭 되고 네.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예. 굉장히 크리티컬해집니다. 그 부분도 조금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